뛰어들어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고유가로 악재를 맡고 있는 시장 속에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인데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시장과 국제유가, 반도체주 세 가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먼저 원화 주가 채권이 일제히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오늘만의 일은 아닐 텐데요. 현재 또 원화 주가 채권의 약세 속에 유가 급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개 속에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시면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하는 움직임들이 집계됐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2,548선 그리고 코스닥은 900선을 지지하는 데 주력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시면 1,335.4원으로 장을 종료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이 더불어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인플레 우려가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제유가는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9일 연속 상승의 흐름을 기록하면서 WTI 살펴보시면요. 9월 6일자로 87.54까지도 터치하는 움직임도 보여줬고요. 브렌트유도 계속해서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골드만삭스에서 브렌트유가 100달러까지도 상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치까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관련주들은 흐름들이 급등하는 움직임들 보여줍니다. 사우디, 러시아에서도요, 12월까지 자발적인 감산의 연장 소식이 드러나게 되며 국내에 있는 관련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섹터 안에서는요, 흥국석유가 17%대까지 급등, 한국석유 6%대, GSE, 중앙에너비스 관련한 섹터들 안에서의 움직임들이 언제까지 시세가 연속될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9월의 주도주는 이제는 2차 전지가 아닌 그동안의 2차 전지가 시세를 끌었다면 9월은 반도체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8월장에는 이 테마주들의 형성이었고 그 전에는 2차 전지가 들썩들썩했다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의 희속 게임 중에 지금은 반도체 쪽으로의 좀 매기쏠림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시장의 센터에 대한 복귀 신호탄으로 좀 봐야 될지 TSE는 8%대 그리고 사이맥스 6%, 테스도 5%대로 특히나 살펴보시면 AI 반도체 중심으로 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특징주가 내일 시장의 정규장에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가 사실은 가장 궁금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요, 비료원료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하면서 시간외로 농업 테마들이 시간의 전보다 대차적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남해화학, 미래생명자원, 경농, 조비 거의 다 모든 종목들이 이 농업 관련한 테마인데요. 이 테마주가 내일 오전에 시간에 어떻게 움직일지 내일 오전장에서의 하드캐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이 점까지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브리핑 마쳤고요. 그럼 전문가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요, 예병군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뭔가 대표님 오늘 분위기가요, 사뭇 그전과는 다릅니다. 예, 왜요? 성공한 CEO를 보고 있는 느낌인데요. 제 기분 탓일까요? 네, 뭐 성공이 오래전에 했죠, 사실. 너무 오늘 멋있으십니다. 예. 네.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이제 이런 노하우를 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요새 네. 아침 일찍부터 네. 이제 신문 읽어드리는 습관, 공시 읽어드리는 습관, 네. 이걸 이제 익혀드리기 위해서 요새 매일 아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그랬는지 더 빛나는 느낌이에요. 매일 강의를 하다 보니 교수님 느낌도 들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교수님이라 부르고 싶은데, 자, 오늘 시장 좀 한마디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이슈가 이제 들썩들썩하는 장이죠, 그렇죠. 사실은. 네네. 뭐 국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들썩들썩하고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에서 이제 곡물 수출 네. 금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뭐 종자 수출 금지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농업 테마주들이 또 들썩들썩하고 결국은 지금 시장은 충분치 않다 보니, 즉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충분치 않다 보니 어느 쪽으로 또 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딱 잡아드려야 되겠죠. 네. 개별 이슈는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때마다 또 따라다니다 보면 그렇죠. 뭐 돈이 없어지는 건 여러분들 돈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따라다니면
돈이 금방 없어지기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걸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가 중심을 딱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타기 장세가요. 예. 너무 가다 보면은 돈을 잃기 더 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요. 노란 톡방 들어가는 링크 저희 제공해 드립니다.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께서 또 가지고 오셨던 이슈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슈를 좀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제가 이슈는 잡아왔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좀 얘기 드릴 게 있어요. 네네, 뭘까요? 국제유가 이제 100불 그러니까 이제 북미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WTI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유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있는데도 감사는 계속 한다 그러고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죠. 궁금하시죠? 많은 그죠? 분들이 또. 이걸 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많이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유소예요. 아, 주유소가 그만큼 없어진다는 건 결국은 이제 화학연료에서 바이오 연료로의 전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주유소가 점점 수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주유소의 어떤 주유소가 이제 점점 사라지는 이런 추세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기름값은 왜 자꾸 올라요?라고 그쵸.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감산에 대한 부분 때문인데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사실은 이제 기름이 그러니까 석유가 고갈되는 것들이 제가 대학교 때쯤이면 석유가 고갈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아 그때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네. 이제 수업을 듣기로는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고 그 이후에 그럼 고갈이 안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술의 발달이죠. 예전에는 석유 시추구를 이렇게 쿵쿵쿵쿵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고기만 긁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쿵쿵쿵쿵 들어가서 횡으로 긁어오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긁어올 수 있게 됐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래에 묻은 오일, 네. 샌드 오일이라고 부르죠. 그것도 이제 채취할 수 있게 됐고 셰일층에 있는 오일, 이것도 셰일유라고 불리죠. 이런 것들도 채취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기름 양이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자꾸 올라요? 미국이 석유 비축량을 항상 이렇게 딱 두고 있었죠. 특히 WTI는 90년대 이전에는 풀지를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오고 나서 풀기 시작한 그때.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기 시작한 게 WTI, 북미산 브렌트유, 그다음에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럼 그때 왜 풀기 시작했느냐? 점점 기름 소비가 줄 거라는 것을 미국은 어느 정도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름값을 지금 감산을 하고 고공행진 앞으로 기름 소비는 점점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석유라도 비싸게 팔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고 있는데도 이제 감산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가 셰일유나 그 다음에 지금 샌드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지금 다른 국가의 오일들은 사실 이렇게 원가가 조금 비싸요. 특히 셰일유 같은 경우에는 50불 가까이가 돼야 거의 이제 마진 스프레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우디 중동에 있는 기름들은 원가가 7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배럴당. 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지금 이렇게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해주면 당연히 지금 많이 팔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되겠네요. 네. 사실 100불을 넘긴다 그거는 약간의 오버슈팅일 뿐이지 100불이 넘어가 있는 채로 계속 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름 소비량도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 기름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남는 추세예요. 예, 그리고 주유소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거기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이 딱 잡히죠. 그렇다는 것은 네. 국제유가가 100불 근처 온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겠구나. 그러니까 뭘 지금 급하게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석유 관련주들을 관련주는 위험하다. 급하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결론을 딱 세울 수 있습니다. 중심 잡아드렸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 관점에서 중심 잡고 자, 오늘 이슈를 잠깐 보자고요. 네. 자, 유출 안 돼. 예, 삼성 반도체 개발에 네. 네이버 AI는 네. 자, AI 쓴다. 이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 네이버 AI가 뭐냐? 하이퍼클로버 X가 이제 딱 나오죠. 그렇죠. 자, 이 하이퍼클로버 X를 가지고 그건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자,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이해가 안 되죠. 네, 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 개발을 할 때 수많은 시행착오들이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거를 AI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가능해요. AI와 AI와 서로 소통. 묻고 소통하면서 네. 그 반도체를 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우리가 이제 AI의 어떤 용어 자체를 네. 자, 이걸 뭘로 해결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 기사에는 LLM 그죠? LLM이라고 나옵니다. LLM이 뭐냐? 결국은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이란 얘기인데 네. 자,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충분히 딥러닝을 해야 되겠죠. 반도체에 대한 용어들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을 그렇죠. 그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한 대로 사람과 즉 개발자와 계속 소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반도체 개발을 하겠다. 그게 삼성이 표명한 바인데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게 라고 중요하죠. 예, 그게 네. 중요하죠.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팹리스 업체라고 부르는 거죠.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반도체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개발 단계에서 이제 같이 참여가 됩니다. 근데 이 개발 과정에서 설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설계 이후의 일들은 거의 하이퍼클로버 X로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하는 연구 인력이 그 연구 인력의 한 사람이 누가 되느냐? AI가 된다는 얘기예요. AI가 된다는 얘기예요. 인력비를 뭔가 좀 줄일 수 있네요. 인건비를. 그렇죠. 그리고 지금 네. 우리 의료용 AI도 결국은 뭐예요? LLM이에요.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 자, 이거예요. 야, 이 암이 어떻게 보여? 판독을 한번 해봐. 의사가 묻는 거예요. 그럼 AI가 이 암은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AI가 이제 수많은 딥러닝을 했으니까 네네. 경험으로 봤을 때 췌장암 몇 기에 해당하며 췌장암 몇 기에 해당하는데 자, 충분히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판독을 누구한테 미루는 거예요? AI한테 미루는 거예요. 의사는 자기가 판단했을 때 내려질 오진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AI한테. 니한테 전가시키는 거야. AI. 야, 네가 다 판단한 거잖아. 난 잘못 없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똑같은 되면 좀 이치. 사고가 더 커지지 않을까도 우려가 되긴 하네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판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밀도는 정밀도가 높겠죠. 높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은 오판할 수 있어요. 오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렇게 안 되죠. 자,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앞으로. 법률 서비스도 자, 딱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다다다닥 AI가 하면 이 라지 랭귀지 모델로 다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많은 직업군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변호사도 사실상. 그렇고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네. 이거 지금 반도체 개발까지도 이제 AI가 나선다는 얘기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하이퍼클로버 X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이걸 이제 챗 GPT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챗 GPT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언어의 양이 굉장히 방대한 거예요. 그 챗 GPT를 통해서 뭔가 해 들어가겠다. 지금 이 얘기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LLM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NLP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NLP가 뭐냐? Natural Language Process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적인 언어
언어의 진행 방식. 그러니까 그만큼 전문성을 가진 언어의 진행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 대기업도 이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에 그냥 올라타자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AI 플랫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이용하는 뭐가 되느냐 AI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슈를 얘기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도적으로 그럼 오늘은 AI 얘기를 또 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를 그렇죠. 들고 오셨네요. 하이퍼 클로버 X인데 이게 이제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사실은 네. 이 모든 세상은 이제 AI가 어찌 보면 더 AI에게 많은 걸 맡기는 세상이 될 거라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지금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플랫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에 올라타는 것은 결국은 주식 투자나 간접 투자를 통한 이제 그 돈을 뺏어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가 뭐 있을까?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뭐 당연히 네이버는 들어갈 거고. 네이버 들어가죠. 유망주도. 그다음에 삼성전자 들어갈 거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AI를 쓰겠다는 네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주가가 한참 좋게 가고 있는 네. 이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하이퍼 클로버 X 관련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이제 대장주를 짚어보자고요. 대장주. 당연히 대장은 네이버가 되겠죠. 어쩔 수 없죠. 예, 네.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네이버는 안 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바로 가면 여러분들 다 돈 벌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바로 안 가요. 네. 계속 메롱메롱 하죠. 메롱, 이래갖고 이제 개인들이 전부 네. 힘들게 될 때 네. 진짜 제대로 가기 시작하는 그때 거예요. 간다. 예, 그때 네,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할 무렵 지금 이제 삼성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대기업들도 이 하이퍼 클로버 X를 습계가 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제대로 가겠죠. 왜냐하면 이건 결국은 실적과 연동되어지니까. 연동되니까. 그죠?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네이버를 살살살살 모아가는 건 전혀 무리 있는 의견이 아니란 얘기예요. 당연히 네이버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다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좋아지는 거예요. 카카오가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이퍼 클로버 X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이 AI 플랫폼을 내가 누구나 쉽게 손댈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이것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뭐가 열어가고 있다? 하이퍼 클로버 X가 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네이버의 향후 기대감, 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그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땡큐 하고 좀 모아가자라고 네이버에 대한 유망주를 얘기해 주셨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히든 공략주 또 첫 번째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또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예,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공시 강의를 하면서 네. 여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명칭을 기가 막히게 지었어요. 발끈주라고 지었습니다. 아, 화나듯이 발끈한다. 발끈한다. 발끈주라고 지었어요. 자, 이게 힌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끈하는 이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디에서 그 발끈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거나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을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뒤부터는 종목 상담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